여러분, 심순애가 이렇게까지 당황하는 건 정말 처음입니다. 그동안 어떤 위기에도 늘 뻔뻔하게 대처하고 말 몇 마디로 상황을 유리하게 뒤집던 인물이 이번에는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죠. 예고편 속 장면, 순애는 진상아에게 거의 숨이 넘어갈 듯 뛰어와 다급히 말합니다. 당장 피선주 찾아. 동거남이랑 피선주 못 만나게 해야 해. 이 말투, 톤, 표정 모두가 순애에게선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공포에 가깝습니다. 겉으로는 선주와 거남이 접촉하면 안 되는 이유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 순애가 진짜 두려워하는 건 하나예요. 바로 진실입니다. 지금까지 감춰왔던, 덮어왔던, 바꿔치기까지 했던 그 출생의 진실이 피선주와 거남이 단 한 번 마주치는 것으로 인해 모두 드러날 수 있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모든 걸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존 본능에서 오는 공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애는 말이 아니라 반사적으로 몸이 먼저 반응한 겁니다. 진상아에게 전한 말 역시 이성적으로 조율된 말이 아니라 거의 무의식에 가까운 절박함에서 튀어나온 말이에요. 막아야 해. 그 둘이 만나면 안 돼. 절대 안 돼. 그런데 이 말 진상아가 들었을 때의 반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하는 순간 당황합니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안절부절 못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늘 본인이 주도권을 쥐고 있던 엄마가 갑자기 이성을 잃은 얼굴로 자기한테 뛰어와 다급하게 피선주 막아야 해 라고 외친다는 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란 걸 본능적으로 느낀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왜 그러는데 하고 한 귀로 흘렸을 수도 있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상아의 얼굴에도 불안이 떠오르기 시작하죠. 뭔가 큰일이 터지고 있구나. 그리고 나조차도 모르는 비밀이 있는 거구나. 이 장면에서 상아는 엄마를 보는 시선이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그냥 같이 싸우는 편이 아니라 감추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순애가 동거남이라는 단어까지 꺼냈을 땐 상아도 머릿속에 불이 켜졌을 겁니다. 지금까지 언뜻언뜻 들려왔던 피선주의 출생 관련 소문들, 그리고 자신이 진중배의 친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 그리고 그 의심이 동거남이라는 키워드로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한 지시나 갈등이 아닙니다. 이건 진실의 폭발 5초 전 상황이에요. 순애는 그걸 막으려고 하고 상아는 그 안에 숨겨진 진짜 불씨가 뭔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씨는 곧 전부를 태워버릴 겁니다. 이번 장면은 겉으론 짧고 단순해 보여도 드라마 전체를 관통하는 진실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순간입니다. 장소는 심순애의 미용실. 그 공간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말과 조작, 위선이 오갔던 장소였나요? 그런데 그곳에서 피선주와 거남이 마주합니다. 이미 분위기는 묘하게 흐르고 있죠? 피선주는 눈치 없이 편하게 앉아있지 않아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고 거남 역시 말을 아끼며 어딘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어요. 그때 거남이 손을 움직이는데 피가 나고 있는 걸 본 피선주가 조용히 말하죠. 피나요? 정말 별것 아닌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한마디가 거남에게는 마치 과거의 기억을 건드린 듯한 트리거가 됩니다. 거남은 아주 천천히 대답합니다. 괜찮아요. 그러고 보니 많이 닮았네. 여러분, 이 대사 그냥 누굴 닮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 안에는 내가 예전에 봤던 어떤 아이 혹은 내가 과거에 잃었던 누군가에 대한 감정이 섞여 있는 말이에요. 말끝을 흐리긴 했지만 거남의 눈빛은 이미 확신에 가까워요. 이 아이 혹시 그때 그 아이 아닌가? 그리고 피선주는 고개를 갸웃하며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누구요? 이 짧은 질문, 하지만 그 안엔 엄청난 복선이 담겨 있습니다. 피선주 본인도 알고 있어요. 최근 들어 자신의 출생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주변에서 흘러나오고 있고 피수일, 한마는, 심순애, 그리고 이제는 거남까지 어쩌면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은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쌓여가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지금 바로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의 말투와 눈빛이 그 모든 걸 뒤집어버릴 수도 있다는 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말보다 공기가 더 무서운 장면이에요. 둘 다 직접적으로 넌 누구 딸이야 같은 말을 하진 않아요. 하지만 보는 시청자는 다 느낍니다. 거남은 지금 선주의 얼굴에서 과거의 그 아이를 보고 있고 피선주는 그 눈빛 속에서 자신이 모르는 진짜 과거를 느끼고 있어요. 거남은 그 말 뒤에 입을 다물죠.
왜요? 아직 확신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 혹은 지금 말해버리면 모든 게 무너질까봐 두려운 걸 수도 있어요. 피선주는 그 말을 듣고도 차마 더 묻지 못합니다. 분위기를 깨는 것도, 혹시나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들을까봐 겁이 나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이겁니다. 이 장면에서 진실은 거의 선주의 눈앞까지 왔다는 거예요. 건함은 이미 알아봤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과 말투만으로도 당신이 바로 그 아이라는 확신을 드러냈습니다. 피선주는 아직은 그걸 느낀 상태일 뿐이지만 그 감정이 마음속에 밝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조만간, 아주 조만간 그 대답을 직접 듣게 되겠죠. 이 장면은 드라마 전체를 출생 진실의 방향으로 끌고 가는 데 있어 결정적인 한마디입니다. 너무 조용해서 더 소름 끼치고 너무 짧아서 더 강렬한 장면. 진실은 이제 정말 코앞까지 왔습니다. 이 장면은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화 한 통이지만 그 속에 담긴 심리는 너무나 다릅니다. 진상아는 다급합니다. 진짜로 마음이 불안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무너지는 판을 느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지금 상아는 불안의 끝에 서 있습니다. 엄마 심순애가 갑자기 뛰어와 피선주 찾아 동건남이랑 만나면 안 돼 라고 소리친 것도 충격이었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심각한 감정이 상아를 흔들고 있죠. 이 상황을 내가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공포. 그래서 상아는 무조건 전화를 겁니다. 누굴? 피선주에게. 평소에는 쳐다도 안 보던 상대, 무시하고 깔보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피선주가 건함과 만나기 전에 어떻게든 연락을 해맞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투도 바뀝니다. 당당하게 명령하듯 하던 사람이 이제는 초조하게 묻습니다. 너 어디야? 근데 이 질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죠. 피선주가 대답합니다. 내가 왜 너한테 그런 걸까지 보고해야 하는데? 말투는 차분하지만 완전히 반격의 기운이 느껴지는 말입니다. 이건 단순한 퉁명스러움이 아니에요. 선주는 지금 이 대화의 주도권을 100% 쥐고 있습니다. 진상아는 왜 다급했을까요? 지금 머릿속에서 다 계산하고 있었을 겁니다. 건함과 피선주가 만나면 안 돼. 그 둘이 무슨 말이라도 나누면 진짜 모든 게 드러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상아는 이미 늦었습니다. 둘은 이미 만났고 이미 건함은 그 짧은 한마디 많이 닮았네를 선주에게 던졌고 피선주는 그 말을 듣고 의심을 품기 시작한 상태예요. 지금 상아는 늦은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걸 본인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화를 걸었지만 피선주의 말 한마디에 더 이상 뭐라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왜 너한테 그런 걸 보고해야 하냐는 이 말은 사실 상아에게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회사에서는 대표 대행, 가족 사이에서는 장녀 노릇하며 이 집, 이 회사 다 내 거야 라고 외쳤던 진상아. 그런데 이제는 전화 한 통도 한마디도 제대로 주도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한 시대가 끝나고 다른 시대가 시작되는 신호입니다. 진상아는 지금 전화를 통해 무너지고 있고 피선주는 그 짧은 대답으로 중심에 서고 있어요. 이 전화는 단순한 위치 확인 요청이 아니라 서로의 위치가 뒤바뀌었음을 확인하는 장면이에요. 상아는 몰락 직전의 위기감으로 전화를 걸었고 선주는 그 위기조차 담담하게 되받아치는 여유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대화가 마무리되고 나면 상아는 분명 더 조급해질 겁니다. 이미 만났구나. 이미 늦었구나. 그리고 이 상태에서 상아가 다음에 할 행동은 아마도 건함과 피선주가 만나지 못하게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아예 뒤늦게 건함 입막음을 시도하려 들 수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 어떤 행동을 해도 이미 파장은 퍼졌고 진실은 그들의 손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한 전화 한 통이 아니라 누가 진짜 주인공인지, 누가 판을 흔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대사 교환입니다. 피선주는 지금껏 한 번도 앞에 서본 적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 한마디로 상아를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실은 이미 그녀의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번 장면은 드라마 전체를 통틀어 가장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한방을 담고 있는 장면입니다. 장소는 카페, 복잡하지 않은 조명, 평범한 공간. 하지만 그 안에 앉은 두 사람의 대화는 드라마 전체를 뒤집을 수 있는 무게를 가졌습니다. 진중배와 건함, 오랜 시간 어딘가 서로 피해 다니며 살아왔던 두 인물이 마주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눕니다. 진중배는 여전히 몸이 완전히 회복된 상태는 아니지만 기억도 조금씩 돌아오고 있고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을 하나씩 정리하려는 태도입니다. 그동안 상아에 대해 품고 있던 의심, 순애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아이는 정말 죽었을까라는 내면의 질문, 그걸 이제 더는 묻어둘 수 없게 됐죠. 그 타이밍에 건함이 입을 엽니다. 당신 자식
생각보다 가까이 있어요. 착하게 잘 컸어요. 이 말. 여러분, 이건 그냥 위로도 은유도 아닙니다. 건함이 지금까지 숨기고 있던 진실의 첫 조각을 중배에게 꺼낸 겁니다. 물론 이름은 말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그럴 수 없어요. 말하는 순간 모든 게 공식화되니까요. 하지만 이 대사는 명백한 암시입니다. 진중배는 이 말을 듣고 얼굴이 순간적으로 멈춰 있을 겁니다. 가만히 눈을 깜빡이며 되묻고 싶을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요? 하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진중배 역시 마음 한켠에서 혹시 라는 감정을 이미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피선주를 보며 설명할 수 없는 끌림 같은 걸 느꼈던 진중배. 따뜻함, 신뢰, 책임감. 딸이라는 명칭 없이도 그에게 딸 같은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다면 바로 선주였다는 건 이미 시청자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건함이 가까이 있다고 말하는 순간 진중배의 머릿속엔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설마 그 아이 선주? 하지만 그 말은 꺼내지 않습니다. 꺼냈다가 틀릴 수도 있고 확인하기 전에 말하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로 진중배예요. 대신 그는 속으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쓰러졌던 시점, 위임장을 보낸 인물, 병실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 회사를 위해 움직였던 사람, 그리고 지금까지 항상 곁에 있던 사람. 건함은 말을 더 이어가지 않습니다. 그 말 한 줄로 이미 충분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더는 설득이 필요하지 않고 진중배 스스로 알아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드디어 진중배에게 진실이 암시의 형태로 도착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암시가 본격적으로 퍼즐을 맞춰가게 되는 출발점이죠. 진중배는 이제 그 아이를 찾을 겁니다. 진짜로 피선주라는 이름이 확정되기 전 이 말 한마디가 아버지의 본능을 다시 일깨우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리뷰 및 분석, 그리고 다음 회 예측까지 함께 보았는데요.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콘텐츠 업로드 시 바로 알림을 받고 콘텐츠를 즐겨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도 이 시간에 만나요. 그럼 안녕!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희 회원님, 멤버십 가입 진심으로 감사합니다.